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세무사 유찬영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굉장히 궁금하고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세법 규정이 있어요. 새로 법이 바뀌긴 했는데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근데 그게 1세대 1주택에 관한 거라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데 해석이 굉장히 분분했었어요. 근데 그런 해석에 대해서 국세청과 재경부에서 연달아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정리가 됐는데요. 아, 제목은 다시 2년 거주해야 한다. 그래야 비과세 받는다는 얘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부에서 나온 예규는 2011년 1월 14일 날 나왔는데요. 이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예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우리가 이제 세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 상담, 세무 상담하는 쪽으로 인터넷으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상담하거나 그러면 거기서 즉각 답변을 해주죠. 그런데 그 상담은 잘못된 상담일 수도 있고요. 그거를 책임져 주질 않죠. 그런데 법률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질의응답 예규인데, 예규. 일반인들이 국세청장한테 질문을 하면 국세청장이 그거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걸로 답변을 해주고 세무공무원들한테 그것도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은 그걸 보고 거기에 적힌 대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세청 예규인데요. 국세청 예규로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뭐 아주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예민한 것들, 또는 국세청 예규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급 기관이 기획재정부에다가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답변을 해주니까요. 국세청에서 답변했던 그 내용과 다른 답변이 재경부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경부 예규가 더 우선합니다. 상급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번 예규는 국세청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온 예규입니다. 아마도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재경부에서 이걸 풀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조정지역에 있는 최종주택의 1세대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 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왜 갑자기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라고 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잘 해석을 하려면 요 토막토막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자가 1주택을 1세대가 1주택만 갖고 있다가 팔면 원칙적으로 비과세 되는 거죠. 양도세가요. 다만 9억까지는 양도가액 9억까지는 비과세 되는 것이죠. 예.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계산 방식에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 2년 이상 보유해요. 이 대원칙이에요.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무조건 2년 이상 보유한 다음에 팔아야 돼요. 그래야 비과세를 받는 거죠. 전제 조건이. 그런데 보유만 하면 되고 거주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거주 요건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거주하고 팔아라.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모든 주택을 다 거주하고 팔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간과 언제 취득했느냐, 또 어느 지역에 취득했냐에 따라서 거주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2017년 8월 3일 이후에 내가 주택을 취득했는데 그 주택이 조정지역 내의 주택이다. 그렇다면 그 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런 주택은 2년 보유
2년 거주. 이 두 가지를 둘 다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예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요. 또 주택을 또 하나 갖고 있어요. A주택과 B주택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두 주택을 갖고 있다가 요 주택을 처분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과세겠죠. 2주택자니까. 당연히 과세되겠죠. 네. 그러면 요걸 처분하고 나면 요때부터 여기는 1주택자잖아요. 1주택자가 이때 양도를 했어요. 이때 양도를 하면 요건 1세대 1주택자니까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죠. 그럼 이게 양도일이니까 취득일을 언제로 볼 거냐?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할 거냐는 건데 그 취득일부터. 이때가 취득이니까 이때부터 이때까지 2년 이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2년 이상이면. 그러니까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면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지역내 주택을 샀다면 그 주택은 거주도 2년을 해야 되는데 이때 거주는 언제 거주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아니 도대체 보유 기간 중에 거주하지 보유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주하느냐 그러는데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도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임대주택을 임대를 하고 있다가 또는 뭐 내가 개인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가 이걸 내가 샀어요. 임대하고 있다가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자, 요 임대한 기간에는 내가 거주를 했잖아요. 이때 거주를 했잖아요. 이 거주 기간은 안 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요 기간 중에 거주한 요것만 쳐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원칙은 2년 이상 보유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다면 그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유기간에 대한 예외 규정이 보유기간에 대해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금년 1월 1일부터 세법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주택을 갖고 있다가 요걸 팔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요걸 파는 거예요. 요거 처분하고 요거는 과세되고 요건 비과세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다 이렇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되면 그 주택에 대한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했었으니까 그래서 요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거를 바꿔가지고 최종 1주택을 처분 시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 게 아니라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는 거는 A주택과 B주택이 있는데 A주택은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요때 처분했어요. 근데 B주택은 또 요때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요 주택을 처분하고 요거는 처분하면 양도세를 내야 되겠죠. 양도세 납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B주택은 요 날로부터 요 다음 날이라도 처분하게 되면 보유기간은 요 기간을 가지고 보유기간을 계산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런데 세법이 바뀌면서 요 두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한 주택을 처분하면 이 B주택의 보유기간은 이게 요 B주택은 1세대 마지막 남은 거죠. 최종 1주택.
최종 1주택이 된 상태는 요때거든요. 요때로부터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년 이상 보유. 이때부터. 취득일부터가 아니라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알겠어요. 이건 알겠는데 뭐가 문제냐면, 아니 그러면 최종 1주택이 된 상태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면 내가 지금 이미 팔긴 팔았지만 그 팔은 게 2년이 아직 안 됐어요. 2년이 아직 안 됐다면 그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2021년 1월 1일 이전인데 이게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이미 이때 팔았어요. 2020년도에. 그래서 20년도에 이미 이때부터 1주택 상태예요. 1주택 상태인데 요 주택, 요 A주택이고 B주택이라면 요 B주택을 팔 때 요때부터 2년을 보유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면 2021년 1월 1일 이후니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최종 1주택이 된 상태부터 적용할 거냐, 아니면 그 전부터 적용할 거냐 하는 문제였는데요. 그렇다면 이 예규는 다주택 국세청 예규는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즉 2021년 1월 1일 현재 요때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렇다면 그 주택이 비과세를 받을 때 보유 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1주택 상태가 된 사람은 요 최종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는 것이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최종 1주택이 된 사람, 요 사람부터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게 이제 21년 1월 1일이고요. 이렇게 됐다면 요거 처분을 하고요. 이때 처분을 했고, A주택은, 이건 B주택이라, B주택을 이때 처분을 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때부터 2년 이상이어야 된다. 이때부터 2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요 주택을 요때 처분했다. 요때 처분했다면 요거는 요 B주택은 요때부터 2년이 아니라 이 취득일로부터 2년이라는 거예요. 취득일로부터 2년. 아시겠죠?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최종 1주택이 된 사람이라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이지만 2020년 12월 말일 이전에 이미 최종 1주택이 된 사람은 취득일로부터 2년을 따진다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그런 겁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 그러니까 2021년 현재 1주택이라면 그 이전에 이미 최종 1주택이 된 사람이죠. 그런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국세청 예규로서요. 그런데 거주 기간의 문제예요. 그러면 알겠는데 세법에 보니까 2017년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할 필요는 없죠.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경로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건 2년 거주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경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주를 2년 해야 되는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인데요. 아까 보유기간은 뭐라 그랬죠? 보유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니까 이 보유기간 중에
2년을 거주해야 되느냐 하는 거였는데 이게 그 재경부에서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세무사님들이 보유 기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주 기간까지 최종 1주택이 된 상태로부터 2년이라 그러면 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취득일로부터 최초 보유일로부터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거주하면 되는 걸로 아마도 해석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많이들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냥 재경부는 법에 있는 대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다. 이때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다시 2년을 더 살아야만 비과세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주 기간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 거주 기간이 있는 거예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기간에 관계없이 조정지역과 관계없이 무조건 거주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다 할지라도 취득할 당시에 조정지역이 아니었다면 거기도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만 2년을 거주해야 되는 거죠. 이때 그 거주 기간은 우선 보유 기간은 최종 1주택이 난 날로부터 한 달하고 국세청 예규가 법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경부 예규로 인해서 거주 기간도 최종 1주택이 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A주택을 2018년 4월 3일 날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5월 3일 한 달 있다가 B주택을 취득했어요. 요것이 1년이 안 되니까 일시적 2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거를 임대를 주고 A주택에 살다가 2년 이상 거주한 다음에 이것도 다시 임대를 주고 일로 이사를 갔어요. 전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고 나서 B주택을 팔았는데 언제 팔았냐면 요때 팔았어요. 2021년. 자,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1주택이 된 상태죠. 1주택이 된 상태에서 난 A주택을 팔면 작년까지는 2021년 5월 9일 지나서 5월 10일부터는 A주택은 무조건 비과세였어요. 2년 보유가 해당이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그 조정지역 내 주택이었다면 거주도 2년 해야 되는데 2년 또 거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은 무조건 2021년 5월 9일 이후에 양도한다면 언제 양도해도 비과세를 받았지만 금년도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 날, 요 최종 1주택이 된 상태, 요때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다음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 5월 9일부터 2년이니까 2023년 5월 10일 이후에 팔아야만 비과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게 2017년 그 8월 3일 이후잖아요. 그리고 이게 조정지역이라면 2년을 거주해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2년 거주했지만 이거는 필요 없다. 다시 이때부터 다시 2년 거주해라. 그래서 2년 보유, 2년 거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리를 하자면 보유는 2년 이상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2년 이상 보유 원칙이에요. 그때 보유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하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보유가 1주택자라면 뭐 원래부터 1주택자라면 취득일로부터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거주는 우선 첫째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했느냐? 이후 취득했느냐? 또 그때 조정지역 내 주택이냐? 요 두 개가 합치면 거주를 해야 돼요. 거주 2년 이상. 우회가 아니면 그 외에는 거주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거주 2년을 해야 된다면 이때 거주 2년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B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했지만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2년을 거주해야만 A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 그 하반기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뭐 분분했었는데 국세청 얘기와 재경부 얘기가 나오면서 이 문제는 이제 말끔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받을 때는 2년 거주, 2년 보유의 기산일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양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못해서 만약에 양도해가지고 비과세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는다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